안녕하세요. 유아TV 이혼자라는 변호사 이 변호사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또 해볼까 생각해봤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쓰는 각서 효력이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당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각서 이런 거 많이 내미시거든요. 이게 뭐 1년 전에 받은 각서다, 뭐 2년 전에 뭐 바람 폈을 때 써준 각서다. 내용 보면 뭐 이렇게 적혔어요. 각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 누구누구는 뭐 이래서 뭐 잘못을 했고 뭐 반성한다. 그리고 이번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전 재산을 뭐 포기하고 몸만 나간다. 친권 양육권도 다 포기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막 써져 있단 말이에요. 법원에서는 각서의 작성 시기와 그리고 내용까지 봐서 이게 유효한지 안 한지 이걸 판단하는데 보통은 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각서는 실제로 협의혼을 할 때 즈음해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걸 전제로 쓰셨단 말이에요. 이미 내용을 보면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이걸 다 포기하겠다 하는 혼인을 유지하는 걸 전제로 쓴 각서여서 그 각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떤 각서가 효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혼 얘기가 진지하게 나오고 가까운 장래 이혼을 할 생각이에요. 그때 두 분에서 진지하게 위자료는 얼마를 주고 재산분은 얼마를 주고 친권양육권 어떻게 하고 뭐 양육비 면적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을 때 협의혼을 하셨다면 그 각서는 효력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실컷 써도 협의혼 안 하시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요. 법원에서는 그 해당 각서는 협의혼을 전제로 쓴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그 한쪽 일방 당사자가 각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시는 게 변호사님 그럼 각서 이거 다 의미 없네요? 짜증내시고 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건 또 아니에요. 각서가 내용이 보면 뭐 잘못했다 보통 이런 게 적혀 있잖아요. 그 잘못했다라고 적혀 있는 것 자체가 저희가 위자료의 증거로는 쓸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 어떤 각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말씀드리는 게 한 번만 더 이렇게 했을 때 전재산 포기한다, 뭐 친권양육권 포기한다, 뭐 양육비 뭐 얼마 주겠다 이거 다 효력 없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적으라고 해요. 차라리 각서 또는 뭐 반성문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이날 때렸던 거는 미안하고 다시는 폭행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던지 아니면 어떤 이런 외도한 게 잘못됐고 다시는 이 상간녀 상간남을 만나지 않겠다. 나중에 상간녀들이 또 하는 얘기가 난 유부남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 상간녀에게 뭐 이렇게 뭐 받아오라고 한다든지 각서 같은 거를. 또 당사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각서 공증해야 되나요? 그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공증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공증하는 거는 이걸 뭐 했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느냐 그거의 문제인데 협의혼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협의혼 하시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이행되지 않으면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차피 공증을 받으셔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공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돈만 들어요. 네. 근데 그걸 잘 보관하셔야 되는 이유가 일단 남편이 잘못했다는 것 자체도 증거가 되고 판사님이 봤을 때도 아 이렇게 뭐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고 이 정도로 포기하겠다고까지 했었네? 이거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라고 남편이 쓴 경우 원래 같으면 이게 좀 재산분할 대상 뭐 비율 이런 거 할 때 혼인기간 한 6년 정도밖에 안 되고 남편이 거의 다 뭐 준비해오고 뭐 이런 경우에 원래는 30%밖에 안 될 게 해당 각서가 있으면 40%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했었던 사건 중에 그런 각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시면서 뭐 이렇게 정리하고 1,000만 원만 받고 이제 집을 나가는 걸로 하고 협의혼 하자. 협의혼 하셨어요. 근데 그 각서를 그 본인들이 쓴 게 아니고 자녀분들이 쓴 거예요. 성인 자녀들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각서의 효력은 인정이 안 됐어요. 저희는 효력이 인정돼야 된다고 다퉜어요. 그리고 재산분할 심판 청구 자체가 각하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각서의 효력 자체는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각서를 쓰게 된 사정이 있잖아요. 그런 거 고려해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그 각하를 주장했던 저희 당사자가 60% 그리고 상대방이 40% 이렇게 해서 그 1,000만 원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금액으로 재산분할 지급하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가 거의 전부 승소했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법원에서는 그 협의혼을 전제로 쓴 각서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은 지금 협의혼 안 했지? 그러니까 이건 효력이 없어. 이제 재산분할 따로 다퉈.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자료에 있어서 참작이 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참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서는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잘 보관하셔야 돼요. 그 모든 사건들이 다 그래요. 이혼 사건이니까 저희가 원칙이 있고 뭐 판례가 이렇고 이렇지만 그 개개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전 재산 포기하는 게 정말 가혹한 거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것도 그 개별 상황에 맞춰서 또 이거는 효력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사 사건은 판사님 재량이 되게 많이 작용하는 재판이라서 현저하게 공평에 반한다 이런 각서를 쓰게 된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따져서 효력이 있고 없고를 좀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부 사이에서 쓴 각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조금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혼자라는 변호사 이 변호사였습니다.